목상유화 정인이 나무가 아니 나무 위에가 되죠. 나무 위에 불이 있음이 이것이 정인이 군자야야. 군자가 이로써 정위하여 위를 바르게 하여서, 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벼슬자리에 해당되는 거죠. 벼슬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해야 될 바를 바르게 하여서 응명하나니라. 명을 엉겨지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앞에서 택화혁하고 난 뒤에, 그죠? 혁명을 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군주가, 그 다음에 또는 새롭게, 그죠?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장관을 맡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각자가 맡은 바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면서, 응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천명, 개개인이 갖고 있는 천명이 아니라 이름하여서 주나라에게, 그죠? 이른바 천자가 은나라에서 지금 주나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주나라가 오래도록 무궁하도록 그 명을 단단하게 한다, 그죠? 엉겨지게 한다라는 것은 명이 바뀌지 않고, 다시 말해서 다시 이른바 반혁명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 명을 주나라에, 그죠? 이래서 주나라에서 단단하게 하도록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었기 때문에, 정치를, 공자가 얘기했듯이 정은 정야라.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함이라라고 했듯이 바른 정치로서, 다시 말해서 덕치로서 나라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정의 응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정자의 해석을 보면은 목상유화는 이목손화예니, 이목손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단전에서 공자가 하신 말씀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내용이나 목상유화나 같은 말이다, 이 얘기고, 이 말이니 팽임지 상이라, 바로 삼고 익히는 상이라. 그러므로 위정이라, 그것이 정이 되느니라. 군자 관정지 상하여, 군자가 정의 상을 보고서 이 정의 응명하니, 그죠? 정의하여 응명하니. 정자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상의 그릇이고, 그 모양은 단정하고, 그 체는, 그 생긴 생김새는, 체는 안중하여 편안하면서도 묵직하니 취기 단정지 상즉. 그래서 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 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상의 그릇이고, 법상이고, 그 다음에 단정, 형체는 당정하고 체는 안중이라라고 했으니까 그 형상이 되는, 그죠? 그 형상에 단정한 상을 취한다면은, 그렇죠? 단정하다 취한다면은 자기가 맡은 바 그 자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니, 위 정기소거 지위요. 그래서 그 자리한 바의 그 자리를, 위치를 바르게 하고, 벼슬 자리를 바르게 하고, 군자 소처는, 군자가 처한 바는 반드시 바를 것이니, 기소는 지어석 부정부좌하고, 그 다음에 그 작은 것은, 그 작게는 아까 이렇게 되고, 그 작게는 뭐냐? 지어석, 자리에 이르러서, 그죠? 자리에 이르러서 부정부좌, 바르게 앉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죠? 바르게 앉지 아니함이 없고, 그 다음에 무파무의요. 기울어짐도 없고, 그 다음에 그죠? 파라고 하는 것은 절름거림도 없고, 기울어짐도 없고, 여기서는 이제 무기, 무파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해석을 하시면, 무파무의하고 따로따로 해석하고, 위에서는 부정부자라고 하는 것은 정부자, 바르게 앉지 아니함이 전체를 가리키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체가 안중이라 그랬으니까, 그 안중한 상을 취한다면 응기 명령이니, 그래서 그 명령을 엉기어지게 하니 안중기 명령례라. 그래서 그 명령을,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편안하면서도 무겁게 하니라, 엄중히 하니라. 응이라고 하는 것은 취지의니, 모여서 그치게 한 뜻이니,
바로 위 안중이라. 지금 응이라는 말을 정자는 안중이라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금세속에 지금 세상에서는 유응연지 어하니 바로 응연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 이 명령이 언이여 다만 아니 자 명령으로서 말했을 뿐이고 범동이 개 당 안중례니라. 그냥 명령뿐만이 아니라 실은 뭐냐 무릇 동작과 그죠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 다 마땅히 안중해야 하느니라. 꼭 명령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안중해야 된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정자가 요 말에 대해서 정의응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저 이천의 그 설득은 그죠 이천의 설득은 미연이라 조금 좀 모자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자란 것 같으니 그 차언은 인군 임조예라.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은 임금이 바로 그 조정에 그죠 임하는 그 자세를 말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정에 임한 것이니 수 단장 안중 일산이 그죠 모름지기 단장 그죠 단장이라라는 것은 단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엄숙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씩씩하다니까 단장하면서 안중한 것이 한결같아야 하니 나 정상사라 저 정과 같으니라. 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 리오 저 속에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 그릇 속에 물이로 음식물이 담겨 있는 것 그죠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 속에 있는 것이고 속에 있는 것이니 부동연후에야 그죠 그래서 움직이지 아니한 뒤에야 가히 응주라 그죠 엉기어져서 가만히 거기서 머무를 수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머무를 수가 있으니 나 천지명 저 천지의 명이 소위 협오상하하여 이승천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저 천지의 명이 이를테면은 이른바 아래 위에서 화합하여서 이로써 하늘의 아름다움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라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이냐면 이게 저기 시간이라 어디냐 서경인가요? 서경인가? 우리가 응이라는 말이 중용에도 그 말 나오죠. 진실로 지극한 덕이 아니면 지도 불응언이니라. 그죠? 지덕이면 지덕이면 진실로 지극한 덕이 아니면 그 지극한 도가 중용의 이마 지극한 도가 불응언이라라는 말 중용에 나오는 말이 있고 지금 격우상하 이 말은 저기 춘추좌전인가요? 거기도 나온다. 주자에서도 춘추좌전 선공 3년편 춘추좌전 선공 3년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다. 제가 여기 내용이 정과 관련해서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자가 인용했던 말. 자, 정과 관련해서 춘추좌전 3년? 내가 3년 맞죠? 춘추좌전 3년 편에 거기도 제가 위에다 적어놨는데 이쪽부터 읽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초장 첫째 줄부터 보면 되겠고 내가 여기서부터 떼어버렸으니까 밑에 동그라미 보면은 초자라고 하는 것은 초나라의 군주죠. 초나라의 군주가
육홍지융, 그죠? 육혼에 있는 그 융들을 쳤는데 쳐서 수지어 낙하고, 그죠? 마침내 저 낙수에까지 이르렀고, 이게 저 낙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수출상 저쪽에 낙총영산 어쨌든 저 여기 낙현이라 보면 되겠네. 총영산 쪽이니까 저 낙현에까지 이르러서 관병호 주강이라 그 주나라와의 그 경계, 주나라의 국경에서 다시 말해서 천자가 계신 그 주나라의 국경에서 관병식을 하였느니라. 그때 관병식을 하니까 관병식 하는 데는 반드시 주나라의 천자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천자였던 정왕이 하여금 사왕손만노초자라. 그래서 정왕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주나라의 천자인 정왕이 왕손만으로 하여금 가서 저 초나라의 군주를 위로하게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초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저 융적들을 그 저 변방까지 이렇게 몰아내니까 자기 힘이 강성한 거를 알고서는 이제 욕심이 났겠죠.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초자가 문정지 대소 경중언이라. 초나라의 군주가 정에 크고 작고 그 다음에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해서 물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무슨 얘기냐면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누가 갖느냐면은 천자가 이리저리 만들어 가지고 큰 거 하나는 천자에다 두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두루두루 제후국들한테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정의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가 되면 나 큰 거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물어본 거죠. 초나라는 제후 가운데 공후 백자 남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춘추시대 때 제일 먼저 스스로 자칭 왕이라라고 칭했던 그 나라입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나라가 좀 강성해지고 그랬더니 그 정왕이 보낸 사신인 왕손만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은 대왈 제덕 부재 정이라 그랬습니다. 덕이 있는 것은 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큰 정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저 나라에 있다고 그것이 이 덕이 큰 것은 아니다 이 표현입니다. 덕이 있는 것은 옹에 있는 것이 정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석하지 방유 덕냐요. 그죠? 옛날에 하나라가 바야흐로 덕이 있어서 원방 도물하니 먼 곳에까지 그죠? 먼 지방에서까지 바로 물건을 도모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먼 지방에 있는 여러 귀한 물건들을 바치게 하였으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방 도물이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럼 밑에 주석 있죠. 주에 보면은 도획 산천 기지물이라 하니까 산천에 그죠? 귀한 물건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도모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모하여서 이것들을 그 두루두루 찾아서 바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먼 지방에 여러 물건들을 바치게 하였는데 구목이라라고 하는 구주의 목관이니까 그 아홉 주의 그 목민들이 다 금을 바쳤느니라 쇠를 바쳤느니라. 그래서 그 쇠를 가지고 주정상물이라 바로 정이라고 하는 이 물건을 주조하였느니라 이렇게 주조하여서 또 아까 상물이라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주석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도모물 그죠? 도모하는 바의 물건을 본떴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바의 물건을 그대로 상하여서 저지어 정이라 그래서 그 정에 그 나타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는 정에 적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구조에 그 바쳤고 그 다음에 백물이 위지피라 그래서 정에다가 이것저것 온가지 물건들에 대해서 바로 다 갖추게 하였다니까 온갖 물건들을 정에다가 새겨 넣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도모하고자 하는 바의 그 일들에 대해서 다 새겨 넣고
그래서 사민지신이라 백성들로 하여금 신비롭고 그 다음에 신간이라 그랬네요. 제가 나름대로 신비롭고도 또는 뭐냐면은 간특한 일들을 알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밑에 보면은 도 귀신 백물지 형이라고 하는 것은 삼인횡 역비지해라 백성들로 하여금 거꾸로 이것을 자 본받게 하여서 여기에서 우리가 적어둔 바대로 하면은 두루두루 참 일들이 잘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특해지고 나빠진다 이런 의미에서 신간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민립 천택 살림하여 그죠? 백성들이 저 천택에 들어가고 살림에 들어감에 부봉불략이니라 그죠? 만남에 순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천택과 살림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뗄나무를 구하고 하는데 뭐예요? 우리가 새끼나 이런 것들은 잡지 않고 뭐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어린 새끼들은 잡지 않고 또 새끼 뵌 짐승들 잡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정에 나타난 뜻대로 그대로 따르었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맨 끝에 주지로 망능봉지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망능봉지라 그래서 능히 봉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능히 그래서 마주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좋지 못한 일과 마주치지 아니했느니라. 그래서 용능 협우상하하여 그래서 능히 위와 아래가 저 하늘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랫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정에 담긴 그 뜻을 보고 서로 간에 그저 서로 간에 협조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화합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이승천윤이라 이로써 하늘의 아름다움을 받들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주자가 표현했던 바로 협우상하 이승천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는 밑에 주석에서도 보이지만은 백성들이 무재해즉 백성들이 재해가 없었으니 그죠? 그대로 순종을 해서 그대로 법도를 따랐으니까 상하가 두루 화목하면서 마침내 하늘의 복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라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라의 군주인 누가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걸류 혼덕하여 거리 덕이 어두움이 있어서 천정우 상하고 그죠? 정이 어디로 옮겼다? 상나라로 옮겨지고 그래서 상나라로 옮겨진 지 제사 600여 년이라 이렇게 제사 600여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세제 연사 우리 공부했었죠. 그 밑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는 이하에 보면은 상나라에서는 뭐라고 한다? 의미에 보면 의미에 거기 의미 그죠? 제사는 다 연인이 이렇게 돼 있죠. 주에 연이라 이렇게 해놓고 또 의미에 보면 뭐라고 했다? 제사는 이하에 상나라에서는 뭐라고 하고 사라고 했고 당우 요순이죠. 요순에서는 왈 뭐라고 하고 제라고 했고 주나라에서는 왈 연이라고 했고 하나라에서는 왈 세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연사세제에서 주나라 때부터 해서 거꾸로 쭉 올라가서 공부한 거죠. 바로 이때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횟수가 그래서 600여 년이다. 다시 말해서 정이 상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할 때 이때 정 개념은 바로 뭐예요? 권력, 정권 개념이 되는 거죠. 역시 오물정자의 정이나 정사의 뭐예요? 정이나 그래서 이 정사가 안정되면 그죠? 안정되면 그래서 정사의 안정이라라고 하는 것을 정의 안정 아까 주자는 뭐라고 표현했냐 아니 정자가 그래서 안중이라 이런 말로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되면은 그죠? 바로 이 정표 그래서 권력의 안정된 모습을 바로 정으로 이렇게 표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면서도 무거운 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바로 정권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권이 나중에 결국은 걸 같은 임금을 만나가지고 상나라로 옮겨졌고 상나라가 바로 600여 년을 유지를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그거 뭐 자세하게 보려면 쭉 있죠. 상나라는 31왕이고 바로 몇백 년? 629년이라 마지막 줄에 있죠. 소도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문장 실력 늘려야 됩니다. 소 한번 봐드릴까요?
자, 소에 보면은 정의의 왈 뭐라고 했느냐? 석천에 이르기를. 석천이다 그러면은 그 뭐냐? 이것도 저기 뭐 의문서적인데 그 보면은 뭐 하늘에 대한 거, 뭐 이 물의 물건에 대한 거 이러기저러 풀이하는 그 책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석천, 하늘과 관련된 그 편에 보면은 석천 편에 보면은 당우에서는 제라 했고 상나라에서는 사라 했고 주나라에서는 연이라 했고 했으니 그 다음에 누가 무슨 담 손담이 이르기를 제라고 왜 제라고 붙였냐? 아, 이것도 참 천자문 할 때는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라 왜 제라고 붙였느냐? 취물 종 갱시라 이렇게 됐죠. 자, 물건, 그죠? 물건에 마침, 물건이 맞춰지면은 갱시, 다시 시작한다라는 데서 취하였기 때문에 제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죠? 그 다음에 사라는 말은 왜 그랬냐? 취, 사시, 제사, 뭐예요? 제사? 제사 일구? 그 사시의 제사를 한결같이 한다 이런 데서 취했다. 사시의 제사를 그냥 쭉 돌아가면서 한다 이런 의미로 표현할 텐데 사시의 제사를 쭉 계속 이어지게 한다라는 데서 취했고 사시의 제사의 저긴데 사시의 제사의 그 한 계절 일절로 표현한 사시의 제사의 사시제사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사시제사 약제 사제 약제 사약 증상이잖아. 사약 증상이라는 그 제사의 사의 한 계절 일계절을 취해서 쓴 것이다. 그러니까 사시로 제사를 지내는데 사라고 하는 일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사시의 제사 가운데서 사라고 하는 한 계절의 저기를 취했다. 아니야. 여기 저기 죄송 제사라고 하는 건 하늘이고 저기 우리가 봄 여름 제사라고 할 때 사. 나 이거 또 잘못할 뻔해. 사. 그다음에 약. 그다음에 상. 상증 해야지. 상증하고 이걸 다 통틀은 것이 사가 되는 거죠. 제사. 사. 아니. 제사의 사. 요렇게 맞죠? 제사의 사가 되니까 그래서 사시의 그 제사 가운데 제사의 그 한 계절이 아닌데 이것도 사시의 제사를 그냥 굳이 그 뒤에 있는 글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빼놓고 봅시다. 사시의 제사를 그 취해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연이라고 하는 것은 취연곡일숙 그죠? 여기 이거하고 연결시켜 보면 되는데 사시 제사의 일절 전부를 이렇게도 표현해나? 그리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곡일숙 바로 1년에 곡식이 한 번 익는 것을 한 번 익기 때문에 연이라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연지 별명이라 다 연이라고 하는 것의 별명이라 이렇게 표현해 별명이고 또 부언진이라 거듭 그 다음에 말했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뭐 사자 하나 써도 되고 제자 하나 써도 되고 그냥 두 개 붙여서 거듭해서 그 횟수가 오래되니까 제사 600년이라 이런 뜻이고요. 율력지에 보면은 한서 율력지입니다. 이거는 한나라 율력지에 보면은 상나라는 31왕 629년이더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이 후대 거를 갖다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00여 년을 지탱하던 은나라도 상나라도 마지막에는 상주 포악하여 그죠? 상나라의 그 주가 포악하여서 정우주라 그죠? 정이 주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치 권력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던 바로 하나라의 누구예요? 하우시가 만들었던 정이 그죠? 쭉 내려오다가 주나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 들어선
그 새로운 나라에, 물론 임금들은, 이어지는 임금들은 당연히 정을 받들고 새로운 국가가 들어서더라도 그 정을, 그죠? 정을 바로 통치 권력의 정당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지 휴명이라고 하는 것, 그죠? 덕의 아름답고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야라, 그죠? 모름지기 적더라, 아니 맞아. 휴명이라는 것은 무릇 적더라도 중요히 여겨야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덕의 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더라도 이걸 계속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 쌓아나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거네요. 그 다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간회 혼란, 아니 지금 그거 아닌가 보다. 덕이 비로소 휴명이면, 그죠? 덕이 아름답고 밝으면, 아까 지금 정이 주나라로 옮겨갔다 그랬으니까 덕이 아름답고 밝으면은, 주나라는 애초에 은나라에 비해서는 저 서쪽의 제후국이죠. 그래서 정을 작게 갖고 있는 거, 작은 거였죠. 그래서 비록 정이 작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큰 나라인 저 상나라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간회에 혼란하여, 그죠? 아주 사특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음흉하고, 그 다음에 덕이 어둡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아무리 큰 정을 갖고 있더라도 그거는 가벼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큰 정을 갖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업신여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천상명덕은, 그죠? 유소지진이라, 그죠? 바로 그 하늘에 상서로운 그 밝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르러서 그치게 하는 바에 있음이라. 다시 말해서 덕이, 그죠? 덕이 그쳐 있는 곳에 있게 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왕 정우, 그 다음에 협욕이라 이렇게 됐나요? 협욕. 그래서 성왕이 바로 그 성왕이 정을 협욕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정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협자를 거기 의미해 보면은 협이 아니라 급으로 표현해. 고하고 젖을 흡자의 반이 되니까 급, 또는 우리말로는 뭐 협 이렇게 발음해요. 협으로 아니 겁과, 그 다음에 욕자는 그대로 이름이 욕이라 발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급욕으로 그 정을 옮겨서 잘 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에 성왕은 우리가 무왕 다음이죠. 주나라에. 급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나라 때 보자면은 하남 지역을 이루고, 무왕이 이것을 여기다가 옮겨 두었는데 성왕이 어디냐면은 급욕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잘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세 30년, 그리고 난 뒤로 30세에 바로 복년 700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이라고 하는 건 점친 해가 아니라 그 임금이, 그래서 그 점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이 점지해 준 대로 주나라는 30왕에다가 700여 년을 유지를 했으니 그것이 바로 하늘이 준 바의 명이라라고 해서 천소명예라. 주덕 수쇠하니, 주나라의 덕이 모름지기 쇠하니 천명미개하니, 그죠? 그러나 쇠했지만은 천명은 아직 고쳐지지 아니했으니 정의 경중이라고 하는 것은 미가문이라, 가히 물을 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초나라의 군주가 융들을 저 변방까지 쫓아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초나라가 강성하니까 그 주나라 천자 지금 별것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정은 작기는 하지만은 실제 권력은 바로 누구냐면 패권자는 바로 우리다, 이걸 강조하면서, 그래서 그 주나라의 군 천자를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죠. 이에 대해서 이 좌전을 쓴 그 좌씨 같은 경우가 아직 주나라의 그 천명이 다른 나라로 바뀌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정의 경중이라고 하는 것, 초자가 물을
그 뭐야 가히 뭐냐 물을 수가 없다. 주나라는 그래도 여전히 그 건재하다 이런 의미를 좀 표현한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의 안정됨을 상징하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세 주의 그 두 번째 줄의 그 아래쪽 바로 아래 보면은 동계왕시가 나와 있는데요. 무릇 정지위기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위키하라 그릇이 되는 것이라. 그 형체는 단정하고 기체는 진중하니. 안중이라라는 말은 우리 좀 별로 잘 안 쓰니까 아까 정자는 안중이라라고 했는데 진중이라 이 편이 맞죠. 아주 묵직하다. 진중하고. 그 다음에 그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신이라. 그죠? 날로 새롭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밥을 한 번 해서 계속 먹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니까 그죠?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함이라. 그러므로 정지 그 전이 올릴 전자죠. 전지 전어 차해라. 그래서 정으로 올리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한 것이라. 여기에서 바로 정을 올리는, 다시 말해서 제기로 쓰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덕을 날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일일신 오일신 바로 이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날로 덕을 새롭게 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바로 제사 올리는 그릇으로서, 그래서 정으로서 올릴 전이 되는 거죠. 올리는 것이니라.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목상지화 나무가 나무 위에 그죠? 그 불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응년, 그래서 모든 음식들이 그 속에서 잘 엉겨지게 하는 것이니라. 응이라. 그러나 어차이 후에 이 이후에 그 다음에 팽임의 공이라고 하는 것이 현언이라. 나타나느니라. 군자 관 차상하니. 군자가 바로 이러한 상을 본다면은 차상하여는 즉 또한 정기위 이은이라. 그래서 이러한 상 바로 그 자리를 그 위를 바르게 할 뿐이니라. 기위 이정하고 그 위가 이미 바루어지고 그 명령이 그 다음에 수어차이 응언하니 그 명령이 마침내 이에 엉기어지니.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목화 지응연어 정례라. 바로 나무와 불이 바로 솥 속에서 그죠? 솥 속에서 엉겨지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아까 다시 말해서 불을 떼서 음식들이 거기서 서로 잘 섞여 가지고 잘 익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엉겨지는 것과 같으니 바로 조하지 공 역차현이니라. 조화의 공이 또한 여기에서 나타나느니라. 개목화 상자이 성조화지 유응명지 상이라. 대개가 목화가 서로를 도와서 그죠? 서로에게 힘입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바로 응명의 상이 있음이라. 응이라고 하는 것은 취하니 그죠? 모이는 것이니. 이를테면은 중용에 보면은 여기 나오네. 중용에 구부지덕이면 지도불응언이라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진실로 지극한 덕이 아니면 지극한 도가 엉기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니 역왈 나 또한 여기 지금 여기 동계왕씨가 얘기하는 거죠. 역도할 구불목화 정지용이면 그죠? 진실로 목화가 아니면 그죠? 목화가 아니면 정에 쓰이면 구불 목화면 정지용 불능언이니 그죠? 이렇게 쓸만하네요. 정에 쓰임이라고 하는 것이 엉기어지지 아니하니 연즉 그렇다면 정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이 불능 엉기어지게 하지 아니한다면 즉 바로 뭐다? 정야자 무용지 기하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용의 그저 쓸모가 없는 그릇이니 군자 명 불응즉 역시 또 군자의 명이 엉기어지지 아니한다면
위하자 그 자리에 있는 자 역시 기, 비, 무용지, 기호와 어찌 쓸모 무용한 그릇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그가 내리는 그 명이라고 아까는 이제 응명이다 정의응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게 됐다 새롭게 앉아 있다 그러면은 명이 잘 넘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가 내리는 명이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 관리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바로 그 명이 그저 잘 그 시행되도록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면은 엉겨질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 참 무용이라는 표현 참 잘 좋은 말이겠네요. 자, 주자의 본의를 보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하라. 아까 중기 설명드렸고 그러므로 유정의 응명지 의니 그럼 의라. 그러므로 그 정의 응명의 뜻이 있느니라. 응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도 불응지 응이니 바로 아까 중용에서 얘기했던 바로 지극한 도는 엉겨지지 않는다는 바로 응과 같으니 전소위 협우상하하여 이승천유자이라. 전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춘추좌전 선공 3년편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이른바 그 내용과 같더라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봅시다. 거기 평안항시왈 보면은 정의 목상유화 그죠? 정은 목상유화니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정지 목상유순이라 그죠? 수풍정괴의 목상유수와 같으니 비정정은 본형 비정정 본형이니 그죠? 본형은 특상지이라. 정괴와 수풍정괴와 화풍정괴는 본래 형체가 아니고 다만 뭐다? 본래 그 형체가 아니고 다만 그것을 상했을 뿐이니 본떴다 이 소리입니다. 그것을 상했을 뿐이니 초목이 개구수하지 기하여 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수하의 기운을 갖추고 있어서 기생략 그죠? 그 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승어 상하고 그죠? 물 기운이 저 위로 올라가고 그게 이제 수풍정기가 되는 거죠. 물 위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지여 목초즉 그래서 물이 저 나무 끝에까지 이르면 즉 위 자액상이라. 그래서 물기가 그죠? 이렇게 해서 자액이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나무가 반질반질 물기가 그죠? 함초롬하게 있는 것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되는 것이니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상출야요. 그죠? 오물이라고 하는 그 뭐지? 샘이 위로 솟아나와서 기성야라. 그 이루어진 것이라라는 거죠. 그죠? 샘물이 나와서 속으로 이렇게 해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정인 것이고 그 다음에 수기현어 상하여 불기운이 위로 나타나고 수지초목즉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이 나무 끝에까지 이르면 위 뭐가 된다? 화실상이요. 그죠? 불기운이 저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죠? 저 위로 올라가 가지고 나무 끝에까지 이르면은 바로 나무가 어떻게 된다?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상이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여름날 상에 해당되는 거죠. 여름날에 그런 상이 되고 봄에 뭐 꽃이 피는 것도 마찬가지고 화기 따뜻한 기운이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이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은 기지상증예라. 바로 기운이 저 위에 올라가서 푹푹 찌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찌는 그 모양이라. 군자 관정상즉 그래서 군자가 정쾌의 상을 본다면 마땅히 뭐 해야 된다? 무민어 하하여 아래로 백성들을 힘쓰게 하고 그죠? 하고 이로써 풍제기액하고 그래서 그 자양분이 되겠죠. 액 그죠? 그 자양분을 바로 풍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정상즉 다시 말해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잘 짓도록 그죠? 농사를 열심히 잘 짓도록 독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풍정귀의 상을 본다면
당 공기여 상하여 마땅히 스스로를 공순히 하여서 이응어 기하니. 그죠? 그래서 그 기운을 엉기어지게 하여야 하니. 스스로를 공순히. 다 밑에 손 공순하게 되는 거죠. 공순해서 위익은 열매 맺는 것이 되고, 스스로가 공순해서 물 기운이 올라가서 나무들이 다 함초롬해지는 것을 표현하는 거니까, 군주 스스로는 어떻게 된 자신을 공순히 하여서, 그죠? 공순히 하여서 이응기라. 그래서 그 기운을 엉기어지게 하니 존신이 식기하고. 그래서 신을 보존하여서 이로써 그저 그 기운을 불어나게 하고 인소히 응수명하고 그다음에 그 하는 것이고, 다시 존신이라라고 하는 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신의 그 신기운, 신이라는 거죠. 조화지용들 신을 잘 보존하여서, 정신을 잘 보존하여서, 그래서 식기 기운을 점점 잘 기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소위 이로써 수명, 그죠? 수명을 엉기어지게 하고, 중심무의 이수지정이라. 그 다음에 마음속에는 하니, 그래서 중심, 마음속으로는 특별히 뭐가 하는 바가 없어도 이로써 바로 지극히 발음을 지키는 것이니라. 발음을 지키는 것이니, 군 소위 천명은 임금이 이로써 천명을 엉겨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지광료요. 그죠? 엉겨지게 하는 것이니, 화지광료는, 그죠? 불기운의 빛남이라고 하는 것은, 광수인가요? 불기운의 빛남이라고 하는 것은 수제 목상이 기명필장어 목이이니, 자, 불기운의 그 빛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무 위에, 비록 나무 위에 있어서 뭐가 돼요? 화실 꽃 피고 열매 맺기는 하지만은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어느 속에 있다? 장어, 목, 그죠? 나무 가운데, 나무 속에 감추어져 있으니, 목진즉, 그 다음에 나무가 다 하면은 불기운도 없어지는 것이니라. 화망의라. 그래서 정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되고? 불이고, 이괴가 되고, 그래서 이괴는 뭐가 되고? 위청이니, 그죠? 들음이 되니, 바로 치지위요. 그래서 위를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를 이루는 것이고, 바로 응명의, 청정이구나. 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의 위가 된다. 정치, 다시 말해서 위정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정치를 듣는 자리가 되니 바로 응명의 상이라. 그래서 명을 엉기어지게 하는 상이라. 잠깐. 정의의 상은 이가 되고, 그죠? 정의의 상은 이가 되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지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응명의 상은 뭐다? 손이고,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명이 된다. 그래서 공순해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불귀에서 나오고, 그죠? 이게 불귀.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응명. 요걸 설명한 내용입니다. 괴를 가지고 그 두 가지를 분석한 내용이니까 그거는 잘 눈여겨 보실 내용이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초육은, 자, 이제 솥괴니까, 솥은 어쨌든 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밥하는 것에다가 음식물을 만드는 것에다 쭉 비유를 했습니다. 초육은 정이 절진이 이출비하니 득첩하면 이기 자무구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자의 그 토를 가지고 본다면은 맨 아래가 되니까 다리가 두 짝이고 벌려져 있는 상이니까, 그래서 발로 아까 표현했었죠. 다리 족으로 표현했고, 그래서 이제 솥에 솥다리인데, 이렇게 보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엎어진 모양이죠. 위로 덮어, 밑에는 비어있고 속은 덮으니까 우리가 항아리로 표현하자면 밑은 그죠, 이렇게 엎어놓은 상입니다. 그래서 발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엎어놓은 상으로 보니까 전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발이 엎어졌으나, 그죠? 발이 넘어졌으나, 그러니까 넘어졌지만은
넘어졌는데 우리가 뭐 어떤 놈은 엎어져도 뭐가 아니 뭐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나요? 근데 어떤 놈은 뭐예요? 꽃빵 속에 왔는데 그래서 이게 뒤로 발이 넘어졌지만은 그저 코피 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꽃빵 속에 앉는 그 상입니다. 남자는 또 그렇게 하나요? 어떤 놈은 엎어져도 전혀 뚫지 치마 받았습니다. 재수가 아주 재수 좋은. 그럼 부당거래 그 내용이네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엎어졌지만은 솥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밥을 해야 되니까 솥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에 이출비라 그랬습니다. 비석한 것을 그저 내서 이로움이 비색한 것을 쏟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색한 것들을 쏟아내서 이로우니 아까 이제 그 뭐 처녀 치마폭에 뭐 넘어진다고요? 득첩하야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 이제 음이니까. 그래서 여자를 얻어서 원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올릴 전자의 전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제사 용기를 쓰는데 제사 그릇을 쓰는데 제사 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있어야 돼요? 장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장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짝하느냐면 여기잖아요. 그죠? 손괴니까 여자가 되는 거죠. 여기 짝하는 거니까 장녀잖아요. 장남이잖아요. 그죠? 장남하고 짝하는 것이 장녀가 되고 그래서 여자를 얻어서인데 하필이면 첩입니다. 아마도 본래의 여기서는 아마 저걸로 보시면 돼요. 본래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가 되겠죠. 은나라는 이미 기울어져서 은나라는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이제 제후국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더라. 아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첩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로써 자식으로서 묵으리라. 주자 같은 경우는 첩을 얻으면 그 자식으로서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주자는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첩을 얻어서 득첩하여 그 다음에 이기자니 첩을 얻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첩을 얻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로서 하였으니 허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나라가 이제 그 은나라는 이미 패해졌고 그래서 주나라의 제후국의 아들 누구예요? 문무가 되는 거죠. 무왕이 마침내 이제 새롭게 제사를 지내는 그 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득첩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주나라하고의 비교했을 때 저 서남 쪽에 있는 저 서쪽에 있는 그 주나라를 지금 표현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자식으로서 하니 이건 주자의 해석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첩을 얻으면 무조건 그 자식이 아니라 그 자식이 데려온 자식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첩을 얻어서 그 자식으로서 하니 그러니까 이제 장자를 얻어서 허물이 없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제주가 아까 이제 정이 바로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지금 옮겨오는 이 과정을 지금 표현한 내용입니다. 정자의 전을 보면 육이 제정하하니 그저 정의 아래에 있으니 지지상이라 바로 발의 상이라 상응어 사하여 지금 위로는 구사하고 음양응 짝이 되어서 지향상하니 발이면서도 저 위를 향하여 있으니 바로 전지상이라 발이면서도 위를 향했다라고 보는 거 이런 표현이 정확하진 않죠. 그냥 손괴 자체가 지금 엎어진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걸로 보셔야 됩니다. 정복즉 정이 엎어지면 지전이요 바로 발이 그죠 발이 넘어진 것이고 지전즉 발이 넘어지면은 전기 그 실려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것은 비순도야라 그래서 그 순종하는 그죠 순한도는 아니니라 그러나 요 전지시에 그런데 마땅히 엎어야 할 때에 위 경출 폐악하여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폐악한 것들을 다 기울여서 쏟아서 이치 습취 신즉 이 치결 그 깨끗한 것을 그죠 깨끗하고 새로운 것을
그 취한다면은 가하니라. 그러므로 전지 이제어 출비하니. 그래서 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비색한 것을 쏟아내는 데에 이로움이 있으니, 비라고 하는 것은 악함이라. 사는 근군지 대신지 위로, 임금 가까이 있는 대신의 자리이고 대신지 위요. 초는 초육은 지금 제하지이니 상응하니, 아래에 있는 사람이면서 서로 간에 응하니, 급 상내어 하하여. 자, 위에서 상구 위에서 지금 아래를 구하고, 하종기 상례라. 아래가 그 위를 따름이라. 상능용하지 선하고, 위가 능히 아래에 선한 자를 쓰고 등용하고, 하능 보상지 위면, 아랫사람이 능히 윗사람이 하는 일을 돕는다면 가히 성사공하니, 가히 일의 공을 이룰 수 있으니, 내 선도라. 이것이 바로 선한 도이라. 선한 도이라. 여정지 전지나. 그럼 정이 바로 그 발을 엎었기는 하지만 유당 전지시니, 마땅히 지금 엎어야 할 때니, 미위 패리야라. 이것은 그 어긋난 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니라. 득첩이 기자무구는, 그래서 득첩이 기자무구라고 하는 것은 육이 음이 비라. 그죠? 육이 음이면서 낮음이라. 그러므로 위첩이요. 그죠? 첩이 되고, 득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위득긴, 바로 득첩이라. 음이기 때문에 첩이라라는 말이었지, 정자 해석은 바로 그 사람을 얻은 것이라. 그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그 인물을 얻은 것이니, 약득 양첩즉. 그래서 양첩, 좋은 첩을 얻는다면 능 보조 기주하여, 능히 그 주인을 돕고 도와서 사무과구해라. 하여금 허물이 없게 함이라. 자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니, 이기자로 그 자식으로서 치기 주어 무구해라. 그 주인을 그저 이루어서 그 주인을 허물이 없게 하는데 이르게 하니라. 육은 음이니, 지금 육은 음이니 거하이 비손종양하여, 그저 낮으면서 아랫자리에 거처하면서 낮으면서 양에게 공손하여서 하니, 공손하니 바로 그래서 첩이라라는 그런 말로 여기다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효상 가지고서는 이제 붙이는 말들이니까.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시어라 그랬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첩의상이라. 이 육으로 상응사하니, 육으로서 위에 있는 사와 응하니, 위 전지 발차이라. 바로 엎어짐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뜻을 발표하였습니다. 초육은 본무 제덕 가취라. 초육은 본래 제덕을 가히 취할 만한 것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특별히 없으니까 첩이라 이렇게 표현해. 첩을 얻었다라고 이르렀으니, 언듣기인즉 그 사람을 얻은 것이라면은, 바로 얻은 것이라면 곧 이와 같은 것이니라. 그 사람인데 꼭 시적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주자는 거정지하하니, 그죠? 그 정의 아랫자리에 거처하니, 전지지 상례라. 바로 정인의 발의 상이라. 상응구사, 즉 위로 구사와 응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엎어지는 것이라. 그러므로 엎어진다라는 건 손순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나 당괴초하여, 괴의 초에 그 거처하여, 해당하여, 거초에 괴의 첫 번째 자리에 해당하여 정미 유실이, 정에 아직 음식물이 있지 아니하고 구유 비약지 적언하니, 옛날에 그 비색하고 악한 것들이 쌓여 있으니, 나쁜 것들이 쌓여 있으니, 인기 전이 출지즉 그 엎은 것으로 엎어서 그 쏟아낸다면은 즉 위리이라. 그죠? 이로움이 되느니라. 이로움이 되고,
그 다음에 득첩하여 인득기 자면, 그 다음 첩을 얻어서 또 그 자식을 얻는 것으로 인한다면 또한 이로 말미암 얻는 것도 또한 이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차요지상, 그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자식을 얻는다면 얻는 것으로 인하는 것도 또한 이러한 상이라. 그러니까 첩을 얻어서 그 자식을 얻는다면, 그 자식으로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효의 상이 여차하니, 이와 같으니 그 점이 역시 허물이 없는 것은 개인 배이 위 공하고, 대개가 그저 이 폐악한 것으로서 공이 되고, 또 인천 그 낮은 것으로서 그 귀함을 이루는 것이니라. 비록 내가 그저 첩이었기는 하지만 그 자식으로서 대를 이어서 제사를 올리게 되기 때문에 이러하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뒤에 주자의 해석,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굳이 이건 엎어질 때 엎어지는 것이고, 거기 몇 개를 표시를 해놨는데, 첫 번째 거 봅시다. 혹자가 묻기를, 혹문 정전지 이출비 무구는 바로 거차요 이 효에 근거해 보건대 시 범사 수용 여예라. 그죠? 무릇 일들이 모름지기 이와 같은 것인 이와 같이 여용 이와 같이 번전요 강능치이리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처럼 바로 엎어버리면 번전이다 그러면 뒤엎어버리는 것이 문득 도리어 이로운데 이르는 겁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지금 이 효처럼 모름지기 무슨 일을 같이 더불어 하는데 엎어버리면은 이로움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자왈, 이거 아까 이제 엎어지면은 뭐 꽃방 속에 앉거나 막 그 내용으로 지금 표현하는 내용인데, 주자왈 뭐라니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시, 지금 주자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우연한 것이, 우연히 이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 괴에서만 우연히 이와 같은 것이니, 차 본시, 이것은 본래 불호 저효라. 그죠? 문득 저 좋은 것은 아니니라. 좋은 효는 아니니라. 아니고 도리어 뭐예요? 인화치복이니. 그죠? 저 화로 인하여, 인화치복이죠. 화로 인하여 복을 이룬 것이니. 지금 솥을 엎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솥이 엎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속에 있는 거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 쏟아진 것이 오히려 공교롭게도 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니까, 소위 불행중지행이라. 그러니까 불행중 다행이라. 마침 또 그때 엎은 거니까. 그래, 마침 지금 솥을 씻어서 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만 엎어졌으니까 공교롭게도 그 때를 딱 맞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들에 해당되고, 대개가 정전지는 본시 불호니. 그죠? 또 좋지 아니한데 각 도리어 뭐예요? 전부죠. 전부. 그래서 이 엎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경출 정중 악적지 물이니. 그죠? 솥 가운데 있는 그 더럽고 그저 나쁜 물건들을 그저 기울여 쏟아내는 것이니, 소위 반등이. 그죠? 이로써 도리어 이로움을 얻어서 무구라, 허물이 없는 것이니라. 그래서 비시, 그래서 허물이 없는 것이니, 자, 옳은 것은 비시라. 그죠? 옳은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의욕이 번연정지 구리야라. 그래서 만약에 그 솥에 엎어서 뜻이, 그죠? 그 엎어서 잘못하면은 뭐가 된다? 엎게 되면 이를 구하는 것이니라. 그죠? 이를 구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욕이 하고자 함이
그 솥을 엎어서 솥을 얻고자 하면은 의욕이 만약에 일부러 솥을 얻고자 하면 이거는 이를 구하는 것이니라. 대개가 이를 구하는 것인데 득첩이 이 기자즉 첩을 얻어서 그 자식으로서 하면은 득첩이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득첩이 이기자는 득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뭐예요? 무기묘한 그죠? 그 기묘한 것도 아니죠. 첩을 얻는 것은 기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재기 기자처라 오히려 그 자식을 얻는데 그 자식으로서 하는 데 있으니 바로 전지이출빈이라 이것이 바로 전지이출빈이라 그러니까 솥을 엎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듯이 그러니까 첩을 얻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마침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얻은 상이 된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천의 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즉 득첩이면 이렇게 표현하죠. 득첩하여서 이기자무구라고 하는 것은 피위 자위 자위 왕공이니 그래서 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공이 되는 것이니 제상지 칭자라 바로 다 상에 있음을 칭한 것이니 아마도 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여기서 그 자식으로 했어. 보통 이제 실은 뭐냐면 그 자식으로서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정자 요 해석대로라면은 마침 그 왕공이 죽었을 때 마침 아들이 있어서 상주 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쨌든 뭐 요 하나에만 얽매지 말고 앞에서 얘기했던 택화 혁뒤하고 연결을 시켜서 자식이 있어서 마침내 그 주나라가 이른바 그 왕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편안한 해석이고요. 나머지도 그냥 그 수준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누구 거냐 나중에 집에 가셔서 거기 쌍호호씨 그 다음에 운봉호씨 두 개 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상활 정전지나 미패야요. 그죠? 소정전지나 그죠? 엎었지만은 이것은 반여 패도가 아니다 이 소리죠. 어긋난 것은 아니고 어그러진 것은 아니고 이출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종귀하라 바로 귀함을 따랐기 때문이라 귀함을 따랐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고이 납신하고 그래서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 사악이 수미하니 나쁜 것을 쏟아내고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였으니 바로 종귀지 의야요. 그래 귀한 것을 따른 뜻이고 응어사는 그 다음에 사와 응한 것은 상종어 귀하라. 그 주자는 지금 이종 귀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유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실은 사유 같은 경우는 요 자체적으로 보자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 공에 복공속이라 그래서 공에 밥을 엎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정자 같은 경우는 그냥 효 대 효 응하는 관계로만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가 주역 전체로 볼 때는 반드시 그런 내용은 아니죠. 저 위에 있는 그 유고의 그 이른바 왕공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왕공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맨 아래 사람들은 그 허드렛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전 응? 상활 전문 안 하셨어요? 어디? 상활 전 맞으셨어요? 전에 상활 전전지는 미패하라. 정복 그죠? 솥이 엎어지면은 지전은 바로 발이 넘어지는 것은 바로 패도예요. 그러니까 솥이 엎어지고 발이 넘어지는 것은 바로 어긋난 도이나 연이나 미필위 패자니 그러나 반드시 어긋남이 되는 것은 아니니 개유 경출비 악지해라. 그래서 대개가 바로 비악 그죠? 그 비색하고 나쁜 것을 기울여서 쏟아내야 될 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아무 때나 솥 엎어지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딱 그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엎어져도 어떤 놈은 코 깨지는 사람 똑같은 상황이라 다 같은 경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있는 그 주자의 본의를 보면 전이 정지는 그죠? 정이면서
발이 엎어진 것은 패도야. 이건 정자하고 같은 내용이죠. 패도야이면서 그 다음에 인가출비하여 속에 있는 비색한 것을 쏟아냄으로 인하여서 이 종기 즉 그래서 귀함을 따른다면 그래서 이제 단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한다면은 미의패하라. 이것은 패도가 아니니라. 종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이 괴에 응하는 걸로 표현하자면 저 사와 응하는 것이니 여기 취신지의예라. 바로 새로운 것을 취한 뜻이 되느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출비 비색한 것을 쏟아내고 귀한 것을 따랐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치 제도로 표현하자면은 은나라가 망가뜨린 정전법을 새롭게 그저 고쳐서 주나라의 철법으로 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이는 이제 양이니까 정류실이나 그저 이제 음식 솥에 있는 그 맨 밑바닥에 있는 저기 그 음식물이 되겠죠. 그래서 실물이 있지만은 아구유질하니 내 짝이 병이 있으니 불화능 즉 길하리라. 이것도 역시 정자하고 주자의 해석이 다릅니다. 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 불아능이면 그죠? 내가 능치 못하면 이렇게 되나요? 내가 능히 이렇게 합니다. 불라능히 내가 능히 아니야 주자 하더라도 주자는 지금 아니 주자가 아니라 정자는 아구유질하니 불아능 즉이니 불아능즉하면 이렇게 합니다. 불아능즉이면 이면을 그 다음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정자의 해석 그대로 하면 불라능즉이면 길하리라. 이게 이제 정자 해석이죠. 그러니까 내가 능히 나아가지 아니하면 길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자 같은 경우는 내게 능히 가지 못함이니 내가 능히 가지 못함이니 이면이 아니라 가지 못하니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구이 같은 경우는 저 위로 유고하고 음양 짝은 되지만 갈 길은 멀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저 그죠? 음이 지금 자꾸 이렇게 나 넘어졌다 뭐하다 요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 짝이 병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내 짝은 그래서 구 이렇게 표현했죠. 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왼수 개념으로 표현하죠. 원수. 저런 원수 같은 놈이 되는데 예, 실은 이제 원수 개념인데 실은 구나 우리가 시에 보면은 관저장에는 그 요조숙녀는 군자 호구로다라고 할 때 구하고도 또 그냥 같이 봐요. 군자 호구나. 왜냐하면 요 구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무슨 시였더라. 그 주남편에 주남편에 나오는 저기 무슨 토끼 토저라고 하는 토저로 돼 있던가 이게 토저라는 토끼 그물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나오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아니지 뭐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쑥쑥호저 저 그냥 잘 정돈된 토끼 그물이요. 그 다음에 저 한복판에 쳐져 있도다. 그 다음에 헌헌한 규교한 무부여 그죠? 무부여 그 다음에 왕공에 또는 공후의 좋은 짝이로다 라고 표현할 때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라고 표현할 때 호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일부는 뭐라고도 표현하면 처음에는 좋은 짝이긴 했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원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담는다라고 했는데 실은 다 같이 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굳이 뭐 원수 개념으로는 볼 필요는 없고 어쨌든 내 짝이 병이 있으니 내 짝이 지금 넘어져 가지고 나 좀 구해달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 짝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스스로 털고 쏟아낼 거 쏟아내야 되니까 불아능즉이면 내가 능히 가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기 가지 않고 지금 도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길할 것이라 이 표현입니다. 자, 정자의 절을 보면 이 강실 거중하니 이가
지금 강실로서 가운데 했으니 바로 정중유실지 상이라. 솥 가운데에 바로 물건이 음식물이 있는 상이라. 정지유실이라. 유실은 상출즉 위용이라. 바로 저 위에서 퍼내면이 되는 거죠. 뚜껑 열고 위에서 퍼내면은 쓰임이 되니라. 이는 양강으로 유재용지 재니 양강으로서 바로 다스려서 쓸 수 있는 재질이 있으니 재용의 경세재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경세재민의 그 쓰임의 재주가 아까 재민의 재민하여 그래서 등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주가 있으니 여오 상응하여 바로 오와 더불어서 서로 응하여 상종 유고지 군즉 위로 유고의 임금을 따른다면 득정이 기도 가형이라. 발음을 얻어서 그 도가 가히 형통하니라. 그러나 여초 밀비하고 바로 이 밑에 있는 초육과 더불어서 매우 가깝고 그리고 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양자이라. 양을 따르는 자이니 양자이니 구이 거중이 응중하여 구이가 가운데 자리에 거처하면서 또 저 위에 있는 유고의 가운데 유고의 중과 응하여 부지 실정하여 그래서 발음을 잃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여서 이수 자수나 이미 모름지기 스스로를 지키기는 하지만 이가 아니라 뭐 자기 스스로가 기로 읽으세요. 기 구이 스스로가 수자수 스스로를 지키나 저라고 하는 것은 초육이죠. 초육이 필용상구라. 그러나 꼭 서로를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개능 원지하여 그저 경계하여서 능히 멀리하여서 사불례 즉 그래서 하여금 나에게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그죠. 내게 오지 못하게 한다면은 길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이니 구는 대안이 바로 음양 상대지 물이니 바로 음과 양이 서로가 상대하는 물건이니 바로 초육을 이름이라. 상종즉 비정이 해의니 서로가 따른다면은 어떻게 된다? 바르지 아니하여서 의를 해치니 시유질야라. 이것이 바로 병이 있음이라. 이 당이 정자수하여 이가 마땅히 발음으로써 스스로를 지켜서 사지불능 내취기니 능히 자기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니 인능 자수의 정즉 사람이 능히 스스로를 발음으로써 지킨다면 부정한 자가 불능 취지의니 능히 나오지 못하니 이로써 길한바이라 했고 주자는 이 강 거중하여 강으로서 가운데 거처하니 정유실지 상이라. 바로 정의 바로 물건이 있는 상이라. 실물이 있는 상이라. 아구는 바로 초육을 이름이고 음양이 상구의 비정즉 음양이 서로를 구하는데 바르지 아니하면 상하머 악하여 서로 간에 악에 빠져서 위구의라. 결국은 원수가 이제 주자는 원수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원수가 되느니라. 이 능히 강중자수즉 이가 능히 강중으로서 스스로를 지킨다면 초수군이나 초육이 비록 가깝기는 하지만 불능이 취지의라. 능히 나오지는 못하느니라. 이로써 그 상이 이와 같고 그 점이 이와 같음이 된다면은 바로 길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에 대해서 보면은 그 밑에 옆에 보면 진제서시왈 원우 뭐예요? 왼수가 되는 그죠? 원수인 짝을 뭐라고 하고 구라 하고 불선한 짝이니 그래서 불선한 짝이니 불선한 짝이라. 이효위 정응이니 그죠? 이효와 오효가 바로 정응이 되는데 밀비 초유하니 그 뭐냐면 초육의 그 유와 매우 가까우니 음양상필
음양이 서로 짝하는데 비정이면 바르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초가 위아구예라 나의 원수가 된다. 그래서 원수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글자가 취해라. 취는 취해라. 뭐는 뭐해라. 뭐는 뭐해라. 즉자는 즉은 취해라. 아까 이 능즉이라 그랬으니까 즉은 취해라. 즉이라라고 하는 것은 나아감이라. 그래서 초자 전지유질례라. 초육이 스스로 그저 엎어져 가지고 병이 있음이라. 그런데 불능취이라. 그래서 능히 이에게 나아가지를 못하니 이것이 바로 시아구유질이라. 이것이 나의 짝이 그저 내 원수가 병이 있다라는 것이고 불화능즉이라. 그런데 내게 능히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 병이 있어서 내게 능히 나오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길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해석인데요. 정자는 적극적으로 내게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 내가 발음을 지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하는 것이 내게 나오게 하지 못한다면이 아니라 내게 나오게 하지 병이 있으니 내게 능히 나가지 못하게 하면 내게 능히 나오게 하지 못하면 다 같은 뜻인데 예, 이거는 진제서 씨의 얘기고 거기 운봉호 씨 거 보세요. 운봉호 씨 보면은 화풍정괴의 제효는 수풍정괴와 더불어서 상사 서로 같은데 그 수풍정괴는 그 양이 이 양강으로서 양강으로서 바로 양강인데 양강 맞죠? 양강으로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강으로서 그 샘물이 되고 수풍정괴 그 다음에 화풍정괴는 이 양강으로서 위실 그죠? 음식물 실물이 되고 그 다음에 수풍정괴의 구이효는 바로 유천상 바로 샘물이 있기는 했는데 이미 그저 별로 샘이 되는 상이고 아래에 있는 초육과는 곧 바로 초육에 대해서 수풍정괴에 이미 뭐라 그랬어요? 수풍정괴에 샘이 다 무너져 가지고서는 공연히 옹패로 그 다음에 석부 이렇게 표현했었죠. 구이에 대해서 정곡이 그 우물이 바로 그 계곡이 되었다 이렇게 골짜기가 되어서 석부요 옹패로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보면은 구이가 바로 천이 되고 천의 상이고 아래로는 비초육과 가까우니 그래서 서석부 그죠? 저 석부를 쏘는 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을 쏘는 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정괴의 구이효는 바로 실물의 상이니 물건이 있는 상이니 아래에 있는 초육과 가까워서 유아구지 상이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원수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정괴의 초육은 그래서 더러워졌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괴에서는 바로 그래서 저 두꺼비를 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화풍정괴 초육도 역시 비색한 것 정괴는 아까 일을 그랬는데 여기서는 비색한 것이 되고 이효에서는 바로 나의 그 병든 그죠? 내 그 병드는 것 이가 바로 이에서는 초육의 그 병든 자를 보게 되는 것이고 보는 것이 바로 병든 자이니 대개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지상이라 그죠? 이 나쁜 상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정괴의 이 수풍정괴의 이효는 그래서 응하는 것이 없으므로 그 공이 끝내는 불상행이요 그죠? 위에까지 오르지 못하고
화풍정귀의 2효 같은 경우는 위로 응함이 있어서 능이 강중으로서 스스로를 지키니까 바로 초가 비록 가깝더라도 불능취지하여 그죠? 능이 나오게 하지 못하여서 기람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슷비슷한 걸 가지고 쫓아냈는데요. 정괴는 지금 무너진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리학자들 쭉 해석한 걸 보면은 그냥 너무 그 효 그 자체에 이렇게 집착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너무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어려워지는 상황들은 있는데 하여튼 참고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상활 정유실은 바로 그 음식이 있으니까는 신소지야라 손소지야니 그죠? 삼가 가는 바이니 그죠? 삼가서 조심스럽게 가는 바이니 아구유질은 그 다음에 내 짝이 병이 있는 것은 종무예라 끝내는 허물이 없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짝에 나아가지 않고 바로 이제 그 정응이 되는 짝에 나아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리고 내 짝이 병이 있는 것이 이건 조금 전에 한 해석은 이른바 이제 그 성리학자들 해석이 되고 구유질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던 그 비색한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기 때문에 끝내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자, 그 앞에 있는 정자의 전부터 보면은 정지유실은 내 인지소재엄냐니 그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재주와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것이니 그 당 신소 뭐요? 추향에 마땅히 삼가 그 쫓아가야 마땅하니 불신소왕즉 삼가 가는 바가 아니면 또한 하모 비의라 그 다음에 비의에 그저 그 의리가 아닌데 빠지니라 이능 불리러 그 구이가 능히 초육과 가깝지 아니하여서 그저 가깝지 아니하여서 친합하지 아니하여서 위로 유고의 정을 따르니 내시 신지소야라 이것이 바로 삼가 가는 바이라 삼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인 바로 유고를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에 나오는 그 정자의 전을 보면은 아구유질이라라고 하는 것은 거상문야라 그죠? 그 위에 있는 그 문장을 들은 것이니 아구라고 하는 것은 대기자니 바로 나와 짝하는 나를 짝하는 자이니 위초라 바로 초를 이름이고 그 다음에 초는 비기 나와 가까우면서 발음이 아니니 비정이니 시유질려라 이것이 바로 병이 있음이라 기자수의 정즉 이미 스스로를 발음으로써 지킨다면은 피불능즉아하니 바로 저가 나에게 능히 나오지 못하니 아린이 해야 되나 아린이 소위 종무과우예라 끝내는 허물이 없는 바이라. 그 다음에 수사까지 합시다. 그 다음에 그 정이니 자 우선 아래에서 제일 위가 되니까 그런데 정이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이가 혁했다 이렇게 표현해서 바뀌어져서 기행이 색하여 막 그 가는 것이 막혀서 치고를 불식하나 방우하여 휴회 종길일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정이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냐면은 유고에 해당되죠. 유고인데 지금 그래서 정의가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솥이라서 이제 밑에 음식물이 있고 해서 잡아야 되는 것인가 근데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바뀌어서 그 행이 막혔다. 내가 가야 되는데 내 짝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여기에 사이에서 지금 막힌 꼴이 되고 그래서 치고를 불식하니 치고 그러면 꽁기름을 먹지 못하니 꽁기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때가 언제가 되느냐면은 꽁기름 쓸 때가 언젠가요? 여름에 다른 음식들하고 할 때 그 의미도 되고 지금 꽁은 바로 요거죠. 불이 얘가 꽁이죠. 얘가 꽁인데 고가 무슨 뜻이에요? 원래 고가 고가 무슨 뜻이에요? 고가
그 명치라고 이렇게 심장이 염통 발해를 바로 아래를 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심장이죠. 심장이 염통이니까 염통 바로 아래 바로를 뭐냐면 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뻥기름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해석들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가 이제 하나가 고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명치 아래가 되고 고항하면 그 명치 아까 염통하고 그 횡격막 있죠. 그 사이를 바로 이제 우리가 고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횡격막 사람이 고항지질이라고 표현하면은 그 밑에 아주 이 사이가 되니까 고치기 힘든 병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해서 고항이라라고 할 때는 백성들의 그 고통이다 이런 걸 표현할 때도 고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기름진 음식을 뭐라고 표현하죠? 고유 아니 무슨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그 생각해 가지고 잘못 생각 정확하게는 그 염통 바로 아래를 고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바로 불귀의 바로 아래이기 때문에 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구상 같은 경우는 제후로서 군주에게 지금 가서 조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조회도 하고 내가 이제 이러저러 음식물을 맞는 사람인데 가는 것이 막혀서 치고를 먹지 못하나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임금님의 은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를 표현했지만은 내가 구3의 제후로서 그 뭐를 못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걸 같이 함께 하지 못했다. 제후로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그죠? 두루 이제 막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바야흐로 그 다음에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음양은 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3이 지금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은 상육이라기보다도 바로 구호의 임금이죠. 조회를 가야 되는 거니까 조회를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문제가 풀려서 음양 짝이 되어서 휴회라는 것은 후회가 이지러진다라니까 점차 없어져서 끝내는 길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에 대해서 공자는 뭐라고 하냐면 정의혁은 그죠? 그 솥귀가 고쳐진 것은 그 의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구3이 조금 뭘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음식물들은 밥이 불 때서 해야 될 밥은 다 여기서 다 익어야 되는 거죠. 익어야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음식물이 들어있는데 자꾸 여기서 오라 하니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음식물은 속에서 잘 익어서 위에서 퍼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따라갔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음식물이 익어서 가야 되는데 앞뒤로 지금 막혀있는 상이니까 지금 나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더 익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아직은 더 익어서 그리고 다 익어서 이제 위에서 이제 퍼올릴 때까지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덜 익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한 거죠. 그래서 솥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솥귀라고 하는 것은 솥귀는 아까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귀를 잡고서는 이거 밥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품은 아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솥귀가 바뀌었다. 아직 먹지 못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고도 먹지 못한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 소리에 때가 안 돼서 바야흐로 그래서 이제 비가 내려서 음양 짝이 돼서 다시 말해서 구이 임금이 이제 모든 걸 다 주관을 해야 되죠. 제사 다 지내고 해야 이제 그 다음에 휴회 종길이라 이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휴회라고 하는 것도 휴라는 말로도 왜 썼냐면은 요때 해당되는 거죠. 여름 지나서 태가 되니까 그죠. 음력 우리가 보름달이 돼서 여기가 보름달이 되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보름달이 기울어지는 거니까 휴라는 의미가 나오네요. 이건 설명드렸죠. 구리하고 호랑이 7태하고 16일 개념이 되니까 자 정자에 보면은 정이는 유고해라. 그죠. 솥귀가 그것도 유고인데 위 정지 주라. 정의 주가 되느니라 라고 했고
여기서 정의를 정자는 지금 정의 유고가 되고 그러면은 정의가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바뀌었다 이 소리가 되죠. 만약 그렇게 보면 그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려고 했다가 처음엔 누구한테 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은나라의 천자한테로 가려고 했다가 못 가잖아요. 그죠? 군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 했다가 나중에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누구냐면 이제 주나라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정치가 다시 재편된 그 상황으로 표현하면 딱 맞겠네요. 그래서 그 정의 주운이 삼은 양으로서 손의 위에 거쳐 하여서 강이 능손하니 강하면서도 능히 공수하니 그 재질이 좋기 재무라. 그죠? 좋기 세상을 다스리고 힘쓸 만한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만한 사람이라. 그러나 오와 더불어서는 비응이 부동이니 서로 응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같지도 아니하니 격도 같지도 아니 오중이 비정하고 또 역시 오는 가운데 하면서도 바르지 아니하고 그런데 삼은 바르면서도 또 가운데 하지 아니했으니 이것이 바로 부동야라. 그러니까 지금 3과 5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또 같지도 않은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5는 가운데 하고 바르지 못하고 3은 바르기는 한데 가운데 하지 못했으니 이것이 바로 부동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미득어 군자이라. 아직은 임금을 얻지 못한 자이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제 혁명을 하고 난 뒤에 아직 주나라가 지금 수습되지 못한 상황이죠. 이제 막 주나라가 이제 전쟁하고 돌아오면서 은나라도 지금 없고 한 상태에서 지금 그 제후의 처지를 지금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부득어 군즉 임금을 얻지 못한다면 기도 하유의 행위료. 그 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해지겠는가? 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혁이 이하라. 그죠? 여기서 지금 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혁 고쳐지고 바뀌어서 다름이 되었느니라. 삼여오가 이이 불합이라. 달라서 합하지는 못하고 기행색은 그 가는 것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능히 형통하지 못하니 불합어 군즉 그래서 임금에게 합하지 못하면 부득기임하여 그 임무를 얻지 못하여서 무의히 시기 못하고 기임하고 그 다음에 이로써 그 쓰임을 베풀지 쓰는 것을 다시 말해 도를 베풀미 없느니라. 거기서 끝나고 기용이라 끝나고 그 다음에 고라고 하는 것은 감미의 물건이니 맛있는 물건이니 상, 녹, 위라. 그죠? 이 녹과 위를 그 상징하고 치라고 하는 것은 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를 가리키니 유문명지 덕이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위치라. 그 다음에 삼은 유재용이 부득 유고지 녹위하니 그 다음에 제주와 그런 그 쓰임새가 그저 쓸만한 사람인데도 유고의 녹이를 얻지 못하였으니 이에 바로 치고 식지 치고를 먹지 못함 그저 치고를 먹는 것을 얻지 못함이라. 군자 온기 덕에 그 덕을 쌓음에 구이 필창하고 오래되면은 반드시 빛나고 수기도에 그 도를 지킴에 그 끝내는 반드시 형통하고 오는 유총명지 상이 유총명의 상이 있으면서 삼은 종상진지 물이니 끝내는 위로 올라가는 물건이니 왜냐면 여기 네 개로 보자면은 뭐냐면 건귀에 들어가 있죠. 양이니까 건귀니까 위로 올라가는 물건이니 음양교창즉 음과 양이 서로 만나서 빛난다면은 서로 만나서 화창해지면 그죠? 음양이 서로 화창해진다. 음양 짝이 잘 되면은 바로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니라. 방우라고 하는 것은 장우에라. 또한 장차 비가 내림이니 언오여 삼이 오효와 삼효가 방장화합이라. 바야흐로 장차 화합함이라. 그래서 화합함이라. 그 다음에 휴회 종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위 부족지회
그죠? 부족한 뉘우침이 부족함을 이름이니 부족한 뉘우침이니 이거 좀 정자의 정자의 해석이 조금 이거 부족하다. 그냥 그 이지러지는 그 좀 이렇게 기울어지는 회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휴회. 하여튼 일단 부족한 회를 이름이라. 뉘우침이 부족하다. 충분히 뉘우치지 못했다. 그렇게 충분히 뉘우치지 못한 것을 이름이니 종당 획길내라. 그러나 끝내는 마땅히 기람을 얻을 것이라. 3이 회제의 불오라. 3은 재주를 품었고서도 때를 만나지 못했느니라. 그러므로 유부족지회라 이렇게 냈네요. 재주가 있는데도 바로 이제 임금을 때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그 다음에 또 이거 참 이 표현 여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뭐라고 할 만한 뉘우침 부족한 어쨌든 뭐 그냥 봅시다. 부족한 뉘우침이 있느니라. 좋기 뉘우칠 만한 때를 만나지 못했으니 좋기 뉘우칠 것이 없으니 좋기 뉘우칠 것이 없다. 때를 만나지 못하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뉘우칠 것이 있나요? 때를 만나지 못하면은 통한이나 한함이 있는 것인데 휴회 일단 봅시다. 자, 그러나 그 양강한 덕이 있고 또 위로는 총명하고 또 윗사람은 임금은 총명하고 아래인 바로 구삼은 손정하니 공순하고 바르니 종필상득이라 반드시 서로 얻으리라. 그러므로 길리라. 그 다음에 삼이 비록 부중하여서 가운데 하지는 못했지만은 공순한 체이라. 그러므로 과강한 실수가 없으니 만약에 과강하다면 어찌 능히 끝내 길하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순하기 때문에 양이 양자리에 있어도 과강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자, 93 다시 그 효사를 본다면은요. 정이혁하여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이제 바뀌어서 군주가 바뀌었다 이 뜻이 되겠죠. 담고 있는 뜻은. 그래서 군주가 바뀌어서 지금 그 때가 되어서 때가 지금 뭐가 되느냐면은 요즘 가을 때로 되니까 가을에 맨 처음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군주의 제사 우리가 일반인들은 중추에 하지만은 나라에서는 첫 가을에 이렇게 합니다. 초에 전체적인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나라가 지금 바뀌어서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혔다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내가 그 임금님이 베푸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죠. 먹지 못한 이제 치고라고 쓴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불교의 바로 아래이니까 그래서 먹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바야흐로 모든 체제가 다 정비되어서 비로소 이제 모든 제후들은 다 모이시오 해가지고서는 제사를 다 지내게 되겠죠. 그래서 바야흐로 비가 와서 그러면 이제 마침내 이제 두루두루 천자와 제후들이 새롭게 다시 다 조회를 해서 그 다음에 휴회 종길이리라. 그래서 휴회가 기울어져 가던 뉘우침이 후회가 이지러진 뉘우침. 근데 이게 휴자에 무슨 뜻이 하나가 들어가냐면 다행히도라는 뜻이 있어요. 또 부사로 쓸 때는. 그래서 비를 만나서 다행히도 그죠? 다행히도 아이고 이거 내가 뭐 어디 줄을 잘못 썼나라고 해서 했던 그 다행히도 비를 만나서 하니까 다시 다 주나라가 체제를 마침내 다 정비해서 다행히도 그죠? 그 뉘우침이 끝내는 길하리라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행히도라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어떤 사람도 역시 이에 대해서 표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라는 말. 왜냐하면 지금 해가 저녁 때가 되니까 이게 하루 해가 지금 맞춰지는 때가 되죠. 여기 보면은 맞춰지고 역시 내호께도 보면은 저녁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또 이렇게 해를 넘기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러니까 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저기 불교하고 불교 바로 밑에 있고
내혹계로 보자면 연목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휴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미 이거 해도 기울고 날도 기울고 한 해가 지금 넘어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다행히도 그 뉘우침이 그 다음에 끝내는 길하리라. 그래서 다행히도라고 표현하면 가장 적확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휴라는 말을 썼다라고 보시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본의에 이 양으로 정복지 중하니 바로 솥의 배 속에 거쳐 하니 그러니까 복지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아까 배라 그랬죠. 배 한 가운데 이 뜻입니다. 하니 그 다음에 본유 미실자이라 본래는 아름다운 그죠. 미실 아름답고 실한 자이라. 그러나 이 과강실중으로 중을 잃어서 월오응상하고 오를 건너서 그죠? 오를 건너서 실질적으로는 저 위에 있는 상구와 그 다음에 응하고 거하지 극하니 아래에 있는 손귀의 맨 윗자리에 거처하니 위 변혁지시라 바로 변혁의 때이라. 그러므로 위 정이 방혁이 불가 거이하니 그래서 솥의 귀가 바야흐로 바뀌어져서 가히 그 다음에 옮길 수가 없으니 그죠? 솥이라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들어서 옮길 수가 없으니 아까 우리가 그 선왕 아니야 여기 잘못 썼네요. 선왕이 아니라 선공으로 바꾸세요. 여기 위에 선왕이 아니라 노나라니까 그죠? 선공 3년편 그 뭐라고 했냐면 정이 계속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옮겨지는 것은 바로 권력이 변동됐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정의가 그죠? 정의가 바야흐로 바뀌어져서 가히 들어서 옮기지 못하니 이렇게 됩니다. 가히 들어서 옮기지 못하니 이제 막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름지기 승상괴 문명지 유하여 그래서 상괴 문명한 그 살찐 사람 유를 받들어서 유 치고지 미 부득이 위 인지식이라. 그래서 치고의 아름다움이 있기는 하지만 맛있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로써 사람이 먹는 것을 그저 사람이 먹음이 되지 못함이라. 그러나 양으로서 양에 거차여 위특 기정하니 그 발음을 얻었으니 구능 자수즉 진실로 능히 스스로를 지킨다면 음양이 장화의 실기회의라. 장차 그저 화합하여서 그 뉘우침을 잃을 것이라. 뉘우침이 없어질 것이라. 점자 여시즉 이와 같이 한다면은 초수 분리 종득길례라. 처음에는 모름지기 이롭지 못하다가 끝내는 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활 정의혁은 그저 정괴의 귀가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를 잃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권력이 새롭게 변화했고 의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권력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된 것이고 자 시여 정의혁이자는 처음에는 정의가 고쳐져서 그죠?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기상구지예라. 고쳐서 바뀌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로 구하는 의리를 잃었기 때문이라. 이름이라. 여오 비응하니 오와 더불어서 응하지 아니하니 실구합지 도라. 바로 서로 구하여 합하는 도를 이름이라. 잃었고 부중이라고 하는 것은 비동지지 상이라. 같은 뜻이 아닌 것이라. 이로써 그 행함이 막혀서 통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위로는 밝고 아래는 그죠? 아래는 재주가 있어서 끝내는 반드시 화합하니라. 그러므로 방위 길례라 바야흐로 비가 와서 길하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3의 효사의 내용으로도 볼 때
지금 구삼은 원래부터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새로운 권력에게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은 아니었죠. 호의적은 아니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처음에 그냥 은나라만 이렇게 주로 따르다가 나중에 보니까 은나라 군주가 포악하긴 했고, 그러니까 구산 같은 경우는 주나라에 처음에는 합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 주나라의 합한 제후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강하고 강짤에 있으면서도 그 초기에는 주를 섬기지 않다가 결국은 주나라가 가만히 하는 것을 보면서 주야말로 제대로 정치를 하겠구나 해서 그 마침내 따르게 되는 상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은 정확한 해석이 되고, 그래서 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보면은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 갑시다.